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구정 때 한번 쉬어가지고 오랜만에 왔습니다. 진도가 한번 빠졌기 때문에 많이 밀려 있네요. 오늘은 소유권 파트부터 봅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소유권 파트는 보통 두 문제가 배정이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요 지금 들어가는 요 앞에 부분 이 소설 파트는 그렇게 출제경이 높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은 한번 볼게요. 일단 뭐 기초적인 거기 때문에 한 번은 봐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봅니다. 먼저 이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완전 물권이라 그래요. 그래서 완전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 수익, 처분을 소유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완전 물권이라 그래요. 사용, 수익, 처분을 소유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이걸 갖다가 사용 수익을 갖다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 소유권이 있는데 이 토지 소유권 역시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 상하에 미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 상하에 미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토지 위에 무한대로 인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미치고 그다음에 토지 아래서도 한계 심도라 그래서 무한정으로 토지 밑을 소유권을 인정할 수는 없으니까 한계 심도라는 걸 둬서 지금 조례에서 뭐 정하고 있는데 보통 서울시 조례에는 한 40m까지를 토지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로 이렇게 합니다. 토지 지하에 미치는 범위. 자, 그 다음에 상린관계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예전에나 시험 문제 나왔지 요즘은 이제 시험 문제를 아예 내질 않아요. 그냥 완전 기초로 보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내지는 않습니다. 그냥 한 번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근에는 거의 이런 것은 기초로 보기 때문에 출제 자체를 안 합니다. 그냥 한 번만 보시면 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린관계다라고 하는 거. 상린관계는 인접한 토지 이용 관계를 조정하는 것을 상린관계라 그래요. 인접한 토지 이용 관계, 인접한 토지 이용 관계를 갖다가 이 조정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상린관계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린관계에 관해서는 소유권에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고요. 소유권에서는 명문의 규정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지상권, 지상권과 전세권에서는 준용 규정을 두고 있어요. 지상권이라든가 지상권이나 전세권에서는 준용 규정을 두고 있다. 준용 끌어다 쓴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미시온이라고 하는데 임미시온이 뭐냐 그러면 생활 방해 금지, 안온 방해 금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생활 방해, 안온 방해라고 하는데 음향이라든가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요즘은 고전적으로 뭐 9시에 출근을 해가지고 뭐 5시에 퇴근한다 이렇게 고정적인 옛날 방식이 아니고 뭐 3교대도 하고 뭐 이렇게 또 24시간 근무하고 또 24시간 또 쉬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새벽에 와가지고 이제 잠을 자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근데 하필이면 그 앞에다 놓고 뭐 사과가 왔어요. 뭐 생선이 왔어요. 그래서 매일 30분씩 떠들면 잠을 자야 되는데 지장이 있단 말이에요. 음향이라든가 소음, 진동, 그다음에 열기체 또는 뭐 어떤 그 냄새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방해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거 방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이 미션입니다. 안온방해 금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한 번만 보시면 되고 이런 것들도 다 최근에는 시험 문제 내지 않습니다. 그냥 한 번만 보면 되는 거예요. 두 번 볼 필요는 없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수목가지가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됐다 보죠. 그래서 이제 주택이 이렇게 있고 지금 여기에 이제 이렇게 주택이 있다라고 해보죠. 근데 이제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있어서 햇볕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그림자가 지는 상태인데 나무가지가 이렇게 넘어왔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수목가지에 대해서 이거 잘라달라 이렇게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수목가지가 인근 경계를 넘어오게 되면 제거를 갖다가 청구를 하고 거기에 응하지 않으면 임의로 직접 제거할 수 있다. 그래서 임의로 제거가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도 옛날에는 많이 냈지 최근에는 거의 내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 목근이라 그러는데 나무 뿌리라 그래요. 목근 나무 뿌리가 경계를 넘어왔다. 목근이 경계를 넘어오게 되면 이거는 청구를 하지 않고 그냥 직접 임의 제거가 가능합니다. 청구 없이 그냥 임의대로 제거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구분해야 될 거 수목까지는 제거 청구를 한 후 거기에 응하지 않으면 임의 제거로 직접 제거할 수 있지만 목근은 경계를 넘어오게 되면 제거 청구 없이 그냥 막바로 제거할 수 있다. 뭐 요 정도 차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유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민법 자체가 1958년에 만들어져서 1960년 1월 1일자로 효력을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법이 만들어질 당시를 기점으로 한다면 우리가 1차 산업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차 산업시대에서는 뭐가 가장 중요했을까요? 농업이 있죠. 물론 농업인데 농사짓려면 뭐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땅도 있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물이에요. 물입니다. 그래서 이 물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 민법에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시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근데 민법에는 되게 많이 들어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시간을 허비하면 안 된다. 물이 부동산하고 뭔 관계가 있냐 이 말입니다. 물을 팔고 사고 할 것도 아닌데 그런데 법조문에는 되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특히 소유권 파트에 되게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 법을 만들 당시가 우리가 1958년에 법을 만들다 보이 그게 우리 시대 2021년 현 시대하고는 안 맞아요. 그리고 우리 시험하고 관계가 없는 내용인데 엄청나게 많아요. 그 내용이. 그래서 물과 관계된 내용들은 싸그리 시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괜히 이런 거 저런 거 보면서 시간 낭비는 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전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제가 교재만 쭉쭉쭉 짚어주고 가겠습니다. 거기 299페이지입니다. 299페이지 거기 맨 꼭대기 211조 소유권 내용 사용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이것만 보면 되고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안 봐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밑으로 내려서 300페이지입니다. 300페이지 맨 밑에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다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거기 민법 규정에 보면 거기 이 212조 조문이 나와 있어요.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 상하에 미친다. 그거 한 줄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1페이지 쪽에 보면은 상린관계는 인접한 토지 이용 관계를 조정한 거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 한 줄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302페이지 쪽으로 가서 상린관계는 독립한 물건이 아니다. 그러니까 등기할 수 없고 소멸시효도 걸리지 않는다. 준용 규정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저기 뭐라고 되냐면 지상권과 전세권에 준용 규정이 있다라고 해서 판서해 놨죠. 소유권의 명문에 규정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3페이지 쪽에 보면은 그 인지 사용 청구권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했는데 자, 인지라고 하는 이 인지의 뜻이 뭐냐면 인접한 토지라는 뜻입니다. 인접한 토지에 대한 사용 청구권이라고 하는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자, 여기가 190이라는 필지, 여기가 191이라는 필지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건물을 축조를 합니다. 건물을 축조하는 과정에서 이 경계선을 이용하거나 담장을 설치하거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땅을 좀 이용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공사를 좀 해야 되니까 요 땅 좀 이용합시다라고 이렇게 인지 사용 청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0필지 토지 소유자가 191필지 토지 소유자에게 이 땅 좀 요 경계선상에 좀 이용을 해서 공사 좀 합시다라고 이렇게 인지 사용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191필지 토지 소유자가 사용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사용을 거부하게 되면 판결을 받아서 쓸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판결을 받아서. 다만 여기가 주거라고 한다면 판결을 받아서도 들어가지는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냥 한 번만 보시면 돼요. 이것도 그렇게 나오는 내용이 아니니까. 자, 303페이지 맨 꼭대기에 인지 사용 청구권 거기 216조 조문 하나 볼게요. 토지 소유자는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웃의 주거에 들어가려면 이웃에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승낙이 있어야 되고 이웃 토지를 사용하거나 이웃 주거에 들어감으로써 이웃 사람이 손해를 끼친 때는 보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생활방해라 그래서 임미시온이 나와 있어요. 아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열기체라든가 먼지 매연, 악취, 그 밖에 뭐 어떤 음향, 진동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방해, 생활방해를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밑에 수도시설권 이런 건 다 우리 시험하고 관계 없어요. 그냥 그 정도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메일 정리 노트를 잠깐 볼게요. 오늘 프린트물 드렸습니다. 자, 프린트물 관련해서 01번 한번 볼까요? 01번에 보니까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박스 정당한 이익,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 상하에 미친다. 212조 조문이에요. 옵니까 X입니까? 오죠. 두 번째 02 인지란 말 인접한 토지예요. 인지 소유자는 당연히 사용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웃 토지 사용을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므로 승낙이 없으면 승낙에 가름하는 판결을 구해야 한다. OX. 자, 03번 토지 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217조 조문인데 이걸 임미시온 안원방해 금지라 그래요. 답이 뭐라고요? 오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관련 내용을 봤고 그 다음에 저기 이 05번 볼게요. 05번. 05번에 보니까 수목의 뿌리가 경계를 침범한 경우에는 제거 청구 후에 이미 제거가 가능하다. OX. 자, 여기 보세요. 수목이 뿌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뿌리 목걸입니다. 뿌리가 넘어왔을 때는 경계를 넘어오게 되면 제거 청구가 필요 없으니까 막바로 뭐 한다고요? 이미 제거하는 겁니다. 수목 가지가 넘어왔다. 가지가 넘어오면 제거 청구를 해야 되고 거기에 불응하면 이미 제거가 되지만 나무 뿌리, 목걸이 넘어왔어요. 나무 뿌리가 경계를 넘어올 때는 그럴 때는 제거 청구가 필요 없으니까 막바로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험 문제가 나무까지가 넘어온 게 아니라 뿌리가 넘어왔다 그랬죠? 네, 뿌리가 넘어왔으니까 목근이 넘어온 거예요. 이럴 때는 제거 청구가 필요 있다? 없다.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막바로 이미 제거하니까 제거 청구 후에 이미 제거라고 했으니까 X가 되겠습니다. 뭐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요. 그냥 한번 보면 돼요. 자, 307페이지 쪽으로 갑니다. 307페이지 쪽에 가면 물에 관한 상린관계 이런 거 다 시험범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넘겨서 뭐 여수구별권, 수리병권 다 하는데 시험범위가 전부 다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309페이지로 가봅니다. 309페이지에 보니까 거기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라 그랬는데 여기는 문제를 좀 냅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주의해서 봐야 되는데 경계표라든가 담장을 설치한다 이렇게 돼서 237조. 자, 여기 한번 봅니다. 지금 여기에 이렇게 경계나 담장을 설치를 하려 그래요. 이렇게 경계나 담장을 설치를 할 때는 그럼 이 190과 191의 경계선상에서 담장이나 경계표를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담장, 경계표를 설치를 했어요.
그러면 이 설치에 들어가는 비용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건 쌍방이 절반에서 부담합니다. 쌍방이 쌍방 절반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측량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면 측량 비용에 대해서는 면적의 비례에서 부담합니다.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라고 하는 거. 시험 문제는 틀리라고 내다 보니 이 두 개를 맞바꿔 낸단 말이죠. 뭐라고 내냐면 측량 비용은 절반에서 부담을 하고 이렇게 내니까 틀려버렸단 말이죠. 측량 비용은 절반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내야 된다고요? 면적에 비례해서 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계표 담장 설치 비용은 면적에 비례해서 낸다. 이렇게 반대로 줘버린단 말이죠. 이미 기출문제에 여러 번 반대로 줬네요. 그래서 이거 정확하게 안 돼 있으면 생각보다 잘 속습니다. 이게. 그래서 다시 한번 경계표 담장 설치 비용은 어떻게 한다고요? 쌍방이 절반에서 부담한다. 그 다음에 측량 비용은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다? 측량 비용은 토지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파트에서 이 부분이 자주 물어보는 내용이니까 요걸 좀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거기 뭐 240페이지에 그 가지 뿌리 적은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거리 제한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242조에 보면 건물의 거리 제한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여기가 190이고 여기가 191이라고 했을 때 건물을 짓고자 할 때는 이게 인접대지 경계선이라 그래요. 요 선을. 자, 인접대지 경계선이다.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얼마를 떼야 되냐 했더니 반미터를 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미터니까 50cm가 돼요. 그래서 반미터를 띄어서 건물을 지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쪽 집도 반미터를 띄워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반미터씩을 띄우고 짓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군데 반미터씩 띄었으니까 50cm씩 띈 거예요. 얼마의 공간이 나왔어요? 1m 공간이 나오죠. 1m. 양쪽 인접대의 경계선으로도 다 반미터씩 됐으니까 합하면 1m의 공간이 나오는 거예요. 자, 거기 242조 거기 한번 조문 한번 볼게요. 건물을 축조하려면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얼마 이상을 떼라고요? 반미터. 이 반미터라는 게 바로 50cm를 얘기하는 거예요. 반미터 이상을 거리를 띄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그대로 건축법에도 공법의 건축법에도 똑같이 사용돼요. 그러니까 민법의 242조 규정은 공법에도 그대로 똑같이 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244조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는데 우물을 파거나 용수, 하수, 지하시설을 갖다가 설치를 한다. 그랬을 때 경계로부터 얼마를 띄라고 되어 있나요? 2m. 2m 이상의 거리를 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저수지, 도량 또는 지하실 공사할 때는 거기 경계로부터 얼마를 띄라고 했어요? 반미터. 그래서 경계로부터 깊이의 반 이상의 거리를 두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 244조를 좀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거기 우물을 파거나 용수, 하수, 지하시설 할 때는 경계로부터 몇 메타? 2m. 그 다음에 저수지, 도랑 또는 뭐 지하실 공사할 때는 경계로부터 깊이의 얼마라고 되고요? 깊이의 반 이상의 거리를 두도록 돼요. 거기도 헷갈리기 때문에 그거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지금 방금 전에 본 내용들은 거의 잘 출제 안 되고 어쩌다가 한 번씩 출제가 되는 내용이니까 너무 심각하게 보지 마시고 심각하게 이제 소유권 파트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건 311페이지 쪽에 권리의 취득으로서 시효 취득 여기부터가 이제 주로 시험 문제를 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나오는지를 좀 알고 봐야 시간 낭비를 좀 덜 한단 말이죠. 이걸 모르고 그냥 다 책에 써져 있다 그래서 막 쭈르륵 보면서 똑같이 시간 낭비를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거기 지금 시효 취득과 관련해 갖고 올라왔는데 시효 취득이나 취득 시효나 같은 말이 되는데 이게 점유 취득 시효가 있고
점유 취득 시효가 있고 이게 등기부 취득 시효가 있고 이렇게 두 개입니다. 점유 취득 시효와 등기부 취득 시효 두 개로 이렇게 나눠지게 된다. 점유 취득 시효는 요거는 이제 그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원 공연하게 20년을 점유함으로써 시효를 완성하는 겁니다. (20년을) 점유함으로써 시효를 완성을 하게 되면 등기를 넘겨받음으로써 소유권 취득합니다. 다시 한번 20년을 점유했다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20년을 점유해서 뭘 받아야 된다고요? 등기를 넘겨받 등기 이전을 받아야 돼요. 등기를 갖다가 이전받음으로써 등기가 이전돼야 돼요. 등기를 이전받음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등기부 취득 시효는 요것은 등기부의 이름도 올라 있어야 되고 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등기와 점유가 10년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점유는 선이 무과실해야 돼요. 자, 그래서 시효 취득과 관련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자, 그러면은 거기 이 312페이지 쪽으로 한번 볼게요. 자, 312페이지에 보면은 거기에 취득시효의 종류,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해서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 첫 번째 박스에 보니까 나와 있죠. 그래서 점유취득시효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원 공유하게 점유했다. 그리고 뭘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등기를 해야 된다. 근데 등기부취득시효는 자기가 등기부에 현재 이름이 올라 있기 때문에 별도로 등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점유와 등기가 10년간 가지고 있게 되면 별도의 등기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 있으니까 그냥 바로 취득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거기 2번 내용을 부동산 점유 취득 시효다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점유. 그래서 245조 조문을 보니까 그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원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 지금 여기 써놨습니다. 20년간 이게 이제 평원 공연하게 부동산을 했다. 근데 그 중요한 것은 소유의 의사로라는 겁니다. 무슨 의사로 되어 있다고요? 소유의 의사로. 여기도 지금 써놨습니다. 소유의 의사로. 자, 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를 무슨 점유라고 할까요? 자주점유라 그래요. 다시 한번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무슨 점유? 자주점유라 그래요. 그러면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원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면 소유권을 갖다가 등기를 넘겨받음으로써 취득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봅니다. 이 점유취득시효는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점유취득시효를 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자기 부동산도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 부동산인데 그게 등기가 안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자기가 자기 거라고 입증하기가 입증이 잘 곤란하고 어렵더라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계속 점유한 기간이 20년이 넘었으면 그냥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동산에 대해서도 뭐가 가능하다고요? 점유취득시효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자기 부동산도 점유취득시효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주의를 좀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권원이 만약에 불분명한 토지인데 이걸 점유하고 있었다. 권원이 불분명하다라는 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적산 토지인데 그 적산 토지가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땅입니다. 근데 일본인들이 등기를 해놓고 있다가 뭐 일본으로 그냥 갔으면은 금방 찾을 수 있는데 등기를 안 하고 갖고 있던 땅들이 되게 많아요. 일본인들이 갖고 있다가 놓고 간 땅은 적산 토지로 전부 다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돼 있는데 문제는 등기 없이 갖고 있던 것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이런 땅들은 찾아서 다 국유로 넘겨야 되는데 못 찾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땅에서 계속 농사를 짓다가 20년 이상 점유를 하게 되면 시효 완성으로서 그 사람에게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유취득 시효가 그래서 완성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국유재산 중에서 국유재산이
일반 재산이 있고 그다음에 행정 재산이 있는데 일반 재산을 과거에는 잡종 재산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 잡종 재산을 지금 뭐라 부른다고요? 일반 재산이라고 불러요. 자, 다시 한번 지금 국유 재산에 대해서 국유 재산은 이게 행정 재산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일반 재산이라는 게 있는데 일반 재산을 이걸 과거에 뭐라 불렀다는 거예요? 잡종 재산이라 불렀다고요. 근데 잡종 재산이라는 말이 이상하다 그래갖고 이 잡종 재산을 없애버리고 이름을 뭘로 바꿨다고요? 이렇게 일반 재산을 바꿨다고요. 국유 재산 중에서 일반 재산에 대해서는 시효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국유 재산 중 일반 재산은 20년간 점유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평온 공연하게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게 되면 시효 취득을 인정한다. 물론 행정 재산은 시효 취득이 안 되지만 일반 재산, 잡종 재산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은 시효 취득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거기 이 313페이지 그 중간에 4번 동그라미 자기 소유 토지가 시효 취득된다는 말 거기 보여 있죠? 네. 4번 동그라미 누구 토지라고요? 자기 소유. 313페이지입니다. 313페이지 그 가운데 4번 동그라미 자기 소유의 토지 그 시효 취득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시효 취득의 대상이 안 되는 거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공공용 재산은 시효 취득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복도, 계단, 승강기 내가 이거 20년간 사용했다라고 하더라도 복도, 계단, 승강기는 시효 취득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공용 부분 시효 취득이 안 되는 거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314페이지로 취득 시효의 요건이 나왔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 문제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토지가 있는데 이 갑이라는 사람을 그냥 토지 소유자라고 한번 해보죠. 이 사람의 땅을 지금 예를 들어서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이걸 갖다가 평온공연하게 20년에 점유를 함으로써 시효가 완성됐다 이거죠. 시효가 완성되면 바로 소유권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뭐가 발생하냐면 등기 청구권이라는 게 발생을 해요. 다시 한번 뭐가 발생했다고요? 등기 청구권이 발생을 했어요. 그럼 토지 소유자에게 내가 시효 완성했으니까 등기 넘겨주세요 라고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는데 등기 청구권은 이게 물권적 청구권과 채권적 청구권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채권적 청구권이라 그래요. 그러면 을이 지금 갑한테 토지 소유자 갑한테 등기 넘겨주세요라고 행사한 등기 청구권 법적 성질이 물권적 청구권일까요? 채권적 청구권일까요? 채권 청구권이죠. 을은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다. 을은 소유자가 아닌데 등기 달라고 했으니까 등기 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뭐가 된다고요?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등기 달라고 하면 채권적 청구권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대표적인 게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뭐가 되는 거예요? 채권 청구권이죠. 매수인은 지금 매도인한테서 사오는 거니까 소유자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뭐가 된다고요?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매수인은 소유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등기 달라고 하면 전부 다 법적 성질이 뭘로 간다고요? 채권적 청구권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채권적 청구권이다. 자, 문제는 이 채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등기 청구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몇 년 내에 행사해야 되냐면 10년 내에 행사해야 됩니다. 다시 합니다. 등기 청구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몇 년 안에 행사하라고요? 10년 안에 행사해야 되는데 10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서 등기 청구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더 이상 행사가 안 된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점유취득시효 완성자는 20년간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도 계속 점유가 되고 있는 상태인가요? 네, 지금도 현재 계속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시 합니다.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 10년의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더라도 소멸시효 10년을 향해서 진행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점유를 하고 있으면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기 청구권이 발생했지만 10년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점유취득시효 완성자가 현재 계속 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행사를 하지 않더라도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이런 소리입니다. 자, 이제 정상적으로 해볼게요. 그래서 시효 완성한 사람이 토지 소유자에게 등기 주세요라고 했더니 토지 소유자가 그랬다는 겁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놈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았으면은 고맙다고 하고 네 머리를 잘라가지고 집신을 삼아줘도 시원찮은데 뭐 등기를 달라 그래? 이러면서 자기가 갖고 있던 토지를 홀랑 아직 등기가 자기 앞으로 돼 있으니까 토지 소유자는 계속 갑이죠. 토지 소유자가 자기 땅을 매매로 이렇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병에게 넘기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렇게 해줘 버렸습니다. 그래서 매매가 원인이 돼서 이걸 갖다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렇게 넘겼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넘기게 되면 지금 시효 완성을 한 을은 이 등기 청구권을 행사를 했는데 갑에서 병으로 넘어가면 다시 을은 이 병한테 이 등기 내가 받아올 건데 당신한테 넘어갔으니까 말소하고 나한테 넘겨달라라고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말소 청구 안 됩니다. 이것은 20년이라고 하는 시효 완성 이후에 팔았습니다. 자, 다시 합니다. 시효 완성 이후에 매매로 넘어가게 되면 이 3자는 그대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시효 완성자는 이 제3자에게 등기 말소하고 넘겨달라라는 등기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등기 말소하고 소유권 이전해달라는 등기 그 청구는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245조에 등기 청구를 행사하면 등기를 주라고 되어 있는데 팔아먹었으니까 시효 완성자는 자 그거 들어가기 전에 이거부터 먼저 할게요. 20년에 시효 완성을 해가지고 등기를 달라 그랬더니 방금 전에 토지 소유자가 뭐라 그러냐면 이런 배은망덕한 놈 이렇게 나왔다 그랬죠? 예. 진짜로 나왔던 판례 내용이에요. 그게 그냥 제가 임의로 만들어낸 내용 아니고 진짜요. 그러면 왜 이런 판례가 나왔냐 그러면은 이 법이 만들어진 시점이 1958년에 만들어졌다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민법이 만들어진 시기가 언제라고요? 1958년에 만들었어요. 이 법을.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1차 산업시대라 그랬습니다. 1차 산업 농경사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천에 깔려 있는 게 논밭이고 놀고 있는 땅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산비알 밑에 가서 집 짓고 좀 살라 그러는데 괜찮을까요? 그랬더니 뭐 놀고 있는 땅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라. 이래가지고 저 산비알 밑에 가서 거기다 집도 짓고 그다음에 집을 지었으니까 그 주변에 또 텃밭 일궈갖고 거기다가 뭐 야채 심어 먹고 뭐 이렇게 일궈서 살다가 그게 20년이 시효 완성이 됐으니까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선의를 베풀어 가지고 이렇게 살게 했는데 20년의 시효 완성을 주장하면서 이거 토지 등기 넘겨달라고 하니까 배은망덕한 놈이란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로 그 판례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선의로 그렇게 했는데 잠깐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점유취득시효 완성이 발생할 리가 없어요. 지금 같은 시대에 토지 소유자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시효 완성을 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 아버지 할아버지 때 이야기라서 이게 나온 거야 이게 다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나온 것들을 아직도 쓰고 있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긴 거고 최근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걸 왜 내는지 나도 몰라. 현재 이런 일이 거의 벌어지지도 않는데 왜 이런 문제를 자꾸 내는지 모르겠다. 이거 낼 필요가 그러니까 실무에 가서 써먹을 거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그 써먹을 것도 아닌데 이걸 줄기차게 낸단 말이지. 이걸 갖다가 낼 데가 그리 없나?
좌우지간 그래서 시대에 안 맞는데 옛날 판례 그러니까 옛날 제 아버지 때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이런 배은망덕이란 말이라면 바로 나오는 거죠. 그동안에 잘 살고 잘 먹고 니네 새끼 교육시켰으면 고맙다고 하고 네 머리를 잘라서 집신을 삼아줘야 돼도 시원찮은데 뭐 등기를 달라 그래.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너무나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은혜를 베풀었는데 지금 등기 달라고 해놓으니까 너무나 이 사람 화가 나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다 이 말이죠. 근데 어쨌든 법원에서는 민법 245조 조문에서는 시효 완성하면 등기를 달라고 돼 있는데 이걸 팔아서 넘겼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일단 이 시효 완성자는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해서 등기 청구를 행사하면 등기를 넘겨줘야 되는데 안 넘겨줬으니까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겁니다. 법률상으로 그래요. 자, 법률상으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고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느냐? 이 시효 완성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뭘 할 수 있다고요? 손해배상. 지금 시효 완성이 됐는데 팔아먹었으니까 시효 완성을 해서 시효 완성한 이후에 매매로 등기청구권을 행사했더니 팔아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건데 시험 문제는 틀리라고 내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를 내요. 시효 완성 이후에 등기청구를 행사했더니 토지 소유자가 제3자에게 팔아먹었을 때 시효 완성자는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를 이렇게 내게 됩니다. 이미 기출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없냐 그랬더니 갑과 을 사이에서는 어떤 계약관계가 존재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갑과 을 사이에서는 어떤 계약관계가 없으니까 채권 채무가 있다 없다? 없다. 채권 채무가 없으니까 채무 불이행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뭐가 발생하냐? 245조에서 시효 완성을 하게 되면 등기를 넘겨주라고 되는데 안 넘겨줬으니까 법률 위반한 거니까 불법행위가 되는 것이지. 채권 채무 관계, 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채권 채무는 없으므로 채무 불이행은 없다.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발생하지 않고 법률 규정을 위반한 거니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을 한다. 자, 요거 아주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속는 문제니까 딱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을 하나 볼게요. 지금 을이 이 시효 완성을 하기 전에 요 경우는 시효 완성하고 난 다음에 팔아먹었다고 돼 있죠? 다시 한번 시효가 완성되고 난 이후에 지금 제3자에게 처분했어요. 지금 이후라고 분명히 돼 있습니다. 20년 이후에 팔아먹어요. 시효 완성하고 난 이후에. 근데 만약에 이 토지 소유자가 시효 완성되기 이전에 팔아먹었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을이 시효 기간 중인데 예를 들어서 14년쯤 됐다라고 해볼게요. 14년쯤 돼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갑이 똑같은 병이라고 해볼게요. 이 병에게 팔았다. 이건 20년 이후에 병한테 팔았고 이거 20년 전에 병한테 그러니까 14년 됐는데 팔았다라고 해볼게요. 병에게. 자, 이렇게 병에게 이렇게 팔았습니다. 헷갈릴까봐 그럼 바꿀까요? 그냥 정이라고 할까요? 정한테 팔았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정한테 팔았는데 을이 계속 점유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게 여기 팔은 상태에서 6년을 더 을이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요 14년에다 6년을 합해가지고 요 을은 정을 상대로 해서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다시 말합니다. 여기 헷갈리는 내용이에요. 시효 완성하기 이전에 지금 넘어갔습니다. 14년이니까 20년 안 된 상태죠. 예. 그래서 시효 완성 이전에 팔아가지고 이 사람 그대로 그냥 자기 14년에다가 본인은 6년을 합하면 20년 되니까 20년의 시효 완성을 주장을 해서 토지 현재 소유권을 등기부를 갖고 있는 정을 상대로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요 경우는 20년 이후에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20년 이후에 팔아먹었을 때는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걸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자꾸 물어본단 말이죠. 20년 시효 완성한 이후에 팔아먹었을 때는 등기 청구권을 삼자게 할 수 없고
이전에 팔아먹어서 시효가 완성됐을 때는 그 현재의 소유자에 해당되는 정한테 등기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20년이라는 시효 완성 전에 소유권이 넘어갔느냐 이후에 넘어갔느냐에 따라서 등기청구권을 누구에게 행사할 거냐가 달라진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걸 한번 보죠. 시효가 완성이 됐는데 을은 자기가 알아요. 이거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지금 저 토지 소유자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새끼들 교육시켰다.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했어요. 왜? 자기도 양심이 있으니까 등기청구권 행사를 못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시효가 완성된 걸 갖다가 A한테 팔아버렸습니다. 시효가 완성된 지금 점유하고 있던 점유 상태를 팔아버렸으니까 그 토지 위에 시효 완성된 토지 위에 주택이나 또는 텃밭이 있었는데 그걸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매매를 원인으로 해가지고 점유 완성된 것을 넘겨서 점유 이전까지 해줘버렸습니다. 점유 이전했습니다. 점유를 이전했으니까 그럼 을은 점유를 상실했죠? 지금 점유가 넘어갔잖아요, A한테. 예. 점유가 넘어가면 점유를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등기청구권의 소멸 시효는 진행된다. 이걸 시험 문제가 낸다니까요. 다시. 을이 점유 완성을 해가지고 등기청구권을 지금 행사를 하지 않고 왜? 자기도 양심이 있으니까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이거를 A한테 팔아버렸다고. A한테 팔아버렸어요. 그러면 등기 안 하고 팔아먹은 거죠. 등기 안 하고 팔아먹었어요. 그렇게 되면 팔면서 점유를 넘겨줬다고 돼 있어요. 점유를 넘겨줬으니까 점유를 상실하는 순간 등기청구권의 소멸 시효는 이제부터 진행된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물어보면 매매로 팔아버리게 되면 등기청구권은 즉시 소멸한다.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와요. 틀렸어요. 즉시 소멸하는 게 아니라 몇 년 살아있다? 10년. 점유를 넘겨주게 되면 소멸시효가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10년의 소멸시효는 진행되는 겁니다. 그동안은 점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고 있었는데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소멸시효는 진행 안 해요. 자기가 깔고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점유를 넘겨줬기 때문에 이전했으니까 지금부터 점유를 상실한 을은 그대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몇 년 살아있다? 10년. 10년의 소멸시효가 쫙 진행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점유 완성을 해가지고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사람이 목적물을 갖다가 점유물을 A한테 특정인한테 이전을 하게 되면 등기청구권이 이전되는가라는 겁니다. 점유 목적물 다 넘겨줬습니다. 그러면 등기청구권도 넘어가는가라는 것이 문제인데 등기청구권 안 넘어간다는 게 판례입니다. 다시 한번 점유하고 있던 그 점유물이나 이런 걸 이전을 했다 하더라도 뭐는 안 넘어간다고요? 등기청구권 넘어가지 않는다. 그러므로 요 A가 저 갑을 상대로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예요.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점유를 이전받은 A가 이 을이 갖고 있던 등기청구권을 가지고 등기청구권에 의해서 A가 직접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대위해야 됩니다. 등기청구권을 을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가 지금 갖고 있으니까 이 을을 대위해 가지고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A는 등기청구권 자체를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을이 갖고 있는 등기청구권을 뭐 하라고요? 대위해서 신청할 수 있다. 등기청구권을 대위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A가 직접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고 누구를 대위한다고요? 을을 대위해서 토지 소유자 갑에게 등기청구권을 대위 신청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주 물어보는 내용의 패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프린트물을 좀 정리해서 보겠습니다. 자, 일단 04번 한번 볼게요. 이 04번은 아까 했는데 이거 생각할지 모르겠네. 04번. 건물을 축조함에 있어서 특별한 간섭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 메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OX. 그렇습니다. 이건 민법 242조 조문인데 건축법에도 똑같이 이게 사용되는 조문입니다. O입니다. 그 다음에 05번을 했나요? 예, 그 다음에 06번입니다.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시효 취득은 불가하다. OX.
X. 자기 이 부동산도 시효 취득할 수 있다. 왜 시효 취득하느냐? 자기 토지인데도 불구하고 등기가 돼 있지 않은 경우에 그걸 입증이 어렵다면 그냥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해서 그냥 시효 취득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07번 한필 토지 일부에 대해서 시효 취득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한필 토지 일부에 대해서 시효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O입니다. 자, 그다음에 08번 조금 이따 하고 09번 점유취득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시효 완성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O입니다. 그러니까 20년에 시효 완성을 했다 그래서 바로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니라 등기를 함으로써 시효 취득합니다. 245조 조문 그대로예요. 예. 자, 그래서 일단은 거기까지 그렇게 정리를 했는데, 자, 후속 부분을 잠깐만 볼게요.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토지 소유자가 등기청권을 행사했는데 등기청권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가 순순히 등기를 이전해 줬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등기 이전을 해줬습니다. 자, 등기 이전을 갖다가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2020년 9월 1일자로 등기가 넘어왔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등기가 2020년 9월 1일자로 넘어오게 되면 소유권 취득, 소유권의 취득은 2020년 9월 1일자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점유를 개시한 20년 전으로 소급을 합니다. 다시 한번 등기가 넘어오게 되면, 자, 등기가 이전됐습니다. 등기가 이렇게 이전되면 등기 이전한 때로부터 소급을 해서 언제까지 소급한다고요? 소급이란 말은 처음부터입니다. 언제까지 소급하냐면 점유를 개시한 시점. 점유 개시한 시점까지 소급해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다시 합니다. 등기를 이전시켜 주게 되면 등기를 넘겨받은 그날부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등기가 넘어오면 소유권의 취득은 언제로 소급한다고요? 20년 전. 점유를 개시한 20년 전으로 소급을 하는 거예요. 20년 전. 20년 전으로 소급을 해가지고, 소급이란 말은 처음부터. 그래서 20년 전으로 소급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받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을 하나 볼게요. 점유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기산점을 문제 삼아야 되는데, 자, 기산점입니다. 기산점은 점유를 개시한 시점부터 이렇게 기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러니까 20년이라는 걸 계산할 때 언제를 기점으로 한다고요? 점유를 개시한 시점. 점유를 개시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원칙이에요. 점유를 개시한 시점부터 그 기산점을 삼는다라는 게 원칙인데, 이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이런 걸 두고 있어요. 만약에 시효 완성할 때까지 토지 소유자의 변함이 없었다. 자, 여기 봅니다. 조금 요 케이스에서는 14년에 팔려갖고 정한테 넘어갔잖아요. 요 케이스는 갑에서 정으로 넘어가서 14년 지나서 6년 더 해갖고 20년 완성해서 정한테 토지 소유, 정한테 등기청권 행사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시효 완성하는 기간 안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이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요 케이스는 중간에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갑에서 정으로 바뀐 케이스인데 그냥 한 번에 쭉 넘어와서 20년 완성하고 난 다음에 팔아먹었잖아요. 이 케이스에. 네. 그래서 이게 20년이라는 시효 완성 기간 안에 토지 소유자의 변경이 없었다면 그러면 기산점을 갖다가 임의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로 정할 수 있다고요? 임의로 정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의 변경이 없다면 임의로 정할 수 있고 역산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무슨 소리냐면 아까 시효 완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등기 청구권 행사 안 했다 그랬죠? 왜냐 그러면 자기도 양심이 있고 고마운 걸 알고 있다 보니까 등기 청구권 행사를 못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년이 지나가지고 30년이 됐는데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등기 청구권 계속 행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20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아직 소유자가 변경되지 않았으니까 지금부터 계산해서 그냥 20년 이렇게 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걸 역산이라 그래요.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미의 시점을 잘라가지고 자기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산할게요. 이렇게 해서 20년을 주장할 수도 있다. 소유자의 시효 완성 기간 중에 소유자의 변경이 없다면 기산점을 임의로 잡을 수도 있고 역산도 가능하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기산점은 언제를 잡는 게 원칙이다? 점유 개시 시점으로부터 잡는 게 원칙이다. 거기에 대한 예외가 있더라. 토지 소유자의 변경이 없이 20년의 시효 완성을 했다면 임의로 기산점을 선정할 수도 있고 역산도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까지 관련된 내용을 쭉 보셨네요. 자, 그러면 프린트물 하나만 더 볼게요. 프린트물 하나 어디를 좀 보시냐면은 자, 08번 하나 볼게요. 08번. 08번 점유 기간 중에 계속해서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 박스 소유자의 변동이 없다라고 하는 말.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 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OX X죠. 소유자의 변동이 점유 기간 중에 소유자의 변동이 없다고 돼 있죠. 예. 소유자의 변동이 없으면 20년 동안 또 쭉 한 사람이 소유권 갖고 있었는데 시완성했다. 그럼 임의로 기산점을 정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역산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해서 보시면 될 사항입니다. 자, 여기와 관련해서 거기 문제 하나만 짚어봐 드리겠습니다. 자, 어딜 보냐면은 355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자, 355페이지 쪽으로 가서 거기 03번이 되겠습니다. 자, 03번과 관련해서 부동산 점유 취득 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취득 시효로 인한 소유권 취득의 효과는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한다. OX 여기 봐요. 여기 지금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등기가 넘어왔습니다. 등기가 넘어오면 등기 넘어온 날로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올라간다고요? 점유를 개시한 시점까지 뭐 한다고요? 소급되는 거예요. 등기가 넘어오게 되면 등기를 넘어온 순간 취득하는 게 아니라 20년 전으로 소급을 해서 점유를 개시한 시점부터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질문 취득 시효로 인한 소유권 취득 효과는 점유를 개시한 때로 뭐 한다고요? 소급한다. 맞는 겁니다. 두 번째, 취득 시효를 주장하는 점유자는 자주점유를 증명할 책임이 없다. 잠깐만, 아까 뭐라 그러냐면 여기 소유의 의사라고 그랬는데 소유의 의사를 이걸 뭐라 한다 그랬어요? 자주점유. 자, 그 가운데 지금 한번 그 구정이 한번 끼어서 빠졌고 그 전주에 점유권을 했습니다. 점유권에서 추정되는 게 5개가 있다라고 해드렸는데 뭐 5개가 있었던가요? 선의, 자주, 평온, 공연, 계속적 점유 5개가 추정받는다 그랬습니다. 추정을 받게 되면 뭐 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유의 의사는 자주점인데 자주점유를 입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점유 시효 완성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든 자주점유가 소유의 의사는 자주점유고 자주점유는 추정이 되기 때문에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2번 다시 한번 봐요. 취득 시효를 주장하는 점유자는 자주점유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왜 없다? 추정된다 그러니까 자주점유는 어떻게 한다고요? 추정. 자주점유는 추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입증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소유권이라고 해서 소유권만 알아서는 안 풀려요. 점유권까지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싹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3, 4월 달 가서 다시 들어야 이제 웬만큼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전체가 이렇게 맞물려서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오늘 한 파트만 알아갖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3번 동그라미. 시효 취득자가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점유를 상실하면 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즉시 소멸한다. OX
자, 여기 봐요. 지금 시효 완성자가 점유물을 갖다가 처분해서 점유물을 이전해 주게 되면 그자 갖고 있던 등기처분은 즉시 소멸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몇 년 살아 있다? 10년 살아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자주 물어보는 시험 문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효 완성자가 목적물의 점유를 이전시켰다 하더라도 그때부터 등기처분의 소멸시효가 진행될 뿐 즉시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10년 살아 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즉시 소멸하는 게 아니라 등기처분권은 10년간 살아 있습니다. 3번이 틀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4번 취득시효 완성 후. 여기서 중요한 건 후라는 말입니다. 취득시효 뭐라고요? 완성 후. 후란 말을 동그라미 후. 이전 등기 전에 제3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면 슬러시 자릅니다. 격려되면 여기가 등기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럼 저 그림상으로 놓고 봤을 때 누구한테 등기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병한테 넘어갔다는 거예요. 시효 완성 후에 넘어갔다고 돼 있잖아요, 문제가. 그러니까 거기서 포인트 후란 말이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시효 완성 후에 넘어가 버리면 등기 청구권은 20년 이후에 팔아먹었으니까 병한테는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소리야. 지금 그걸 아냐가 물어보는데 말로 써놓으면 어렵다면 저 그림은 간단해 보여도 말로 내면 어려워요. 그렇게 서술형으로 내면. 자, 4번 다시 갑니다. 취득시효 완성 뭐라고요? 후. 포인트는 후야. 그게 후. 그게 핵심적 단어인데 그 후라는 걸 못 잡아내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안 풀려요. 그 다음부터. 후에 이전 듣기 전에 제3자 앞으로 3자는 지금 병이에요. 저 그림상으로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면 시효 취득자는 누구예요 지금? 을이잖아요. 을. 시효 취득자 을은 등기 명의자 누구예요? 등기 명의자 병이에요. 병. 등기가 넘어갔잖아 지금. 자, 그 등기 명의자가 누구라고요? 병에게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팔아먹었다고 돼 있는데 그게 지금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거니까 계속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효 완성 이후에 팔았다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냥 팔았으니까 누가 소유자가 됐어요? 병. 저 그림 상태로 그대로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병한테 넘어갔으니까 병한테 등기청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소리란 말이에요 지금. 4번 그 이야기예요. 자, 오늘은 그 정도입니다. 5번은 오늘 안 배웠기 때문에 이 정도 합니다. 자, 이제 등기부 취득시효를 좀 보도록 합니다. 자, 등기부 취득시효가 거기 320페이지 쪽에 보니까 등기부 취득시효가 등장을 했는데요. 자, 여기 봅니다. 등기부 취득시효를 보니까 등기와 점유를 10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점유는 선의 무과실인데 문제는 이 등기가 무효의 등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적법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등기를 누군가가 등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 있다라고 해볼게요. 근데 이름이 올라 있는데 무효의 등기예요. 무효의 등기란 말은 누군가로부터 등기를 위조해 왔다는 겁니다. 그럼 위조해서 들고 있으니까 갑의 등기는 무효의 등기 맞죠? 위조했으니까 원인 없이 등기를 들고 왔으니까 무효예요. 그 무효의 등기를 몇 년 갖고 있으면 하자가 치유된다. 10년. 10년을 무효의 등기라도 10년을 갖고 있게 되면 하자가 치유가 돼서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면 정신 있는 사람 같으면 등기가 위조가 넘어갔으면 바로 쫓아가서 찾아와야 되죠? 쫓아가서 1년이든 2년이든 바로 쫓아가서 찾아가야지. 안 찾아가서 10년을 내버려 두게 되면 그 사람 앞으로 등기가 돼 있으니까 그대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효의 등기라는 것은 위조해 왔다는 소리고 적법하지 않다. 적법하지 않은 등기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10년을 갖고 있으면 하자는 뭐 한다고요? 치유된다. 근데 등기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모두 갖고 있어야 된다? 점유도 동시에 등기와 점유를 동시에 10년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무효의 등기가 10년 갖고 있으면 하자가 치유가 되는데 안 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안 되는 거. 무효의 등기 중에서 치유가 안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어떤 거냐? 이중의 보존 등기입니다. 이중의 보존 등기. 그럼 보존 등기가 두 개 돼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이중이니까 보존 등기가 몇 개 돼 있다고요? 두 개 돼 있다는 거예요. 보존 등기가 두 개 돼 있는 게 이중의 보존 등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선등기가 있고 후등기가 있을 텐데 선등기는 유효입니다. 선등기는 유효이기 때문에 후등기, 뒤에 된 등기는 보존 등기는 이것은 무효예요. 그러면
뒤에 돼 있는 보존 등기, 후 등기를 터잡아서 이거를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 이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것 자체가 현재 무효죠. 이 무효는 이거는 10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치유가 되지 않는다. 딱 무효 등기 하나가 무효 등기가 10년 되더라도 다 치유가 되는데 안 되는 게 딱 하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등기와 점유가 10년 갖고 있으라 그랬는데 이거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A라는 사람이 등기를 4년 갖고 있었고 점유를 갖다가 4년 했습니다. 점유를 갖다가 4년 했어요. 이걸 지금 갑이 가져다가 갑이 이걸 갖다가 등기 6년 가지고 있었고 점유도 6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등기 4년을 합산할 수도 있고 점유도 합산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 등기를 갖다가 뭐 할 수 있냐? 승계할 수 있다는 거. 뭐 할 수 있다고요? 승계. 점유도 승계. 그래서 합산해서 몇 년을 주장할 수 있다? 10년. 10년을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등기의 승계, 점유의 승계 다 일어난다. 다만 점유는 선이 뭐된다? 무과시된다. 점유 개시 시점에. 자, 프린트물 잠깐 보겠습니다. 자, 프린트물 관련해서 10번이 되겠습니다. 10번에 보니까 등기부 취득시효의 경우에 등기의 승계를 인정한다. 인정합니까? 예, 합니다. 좋습니다. 거기까지 보고요. 자, 이제 쉬었다가 와서 어디를 할 거냐면은 자, 일단 쉬었다 와서 공동 소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판 다 지웁니다.